여러분 인생 2막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5060 세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생 2막에 대한 거인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인생 2막을 어떻게 살고,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인생 2막이라는 것에는 많은 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건강, 재정, 가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2막 설계는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겠죠. 여러분 운동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아보면서 건강검진의 소중함을 제가 올해 정말 유독 많이 알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건강 수치는 그래도 항상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 제가 유독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재검이 나왔었는데 그 의사분이 반드시 와서 재검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흘려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 하다 보면 조금씩 재검 받아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재검을 무시하고 안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재검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촉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이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검을 안 받았으면 되게 위험할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1년 만에 이런 큰 변동사항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50대가 넘으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정말 결심을 한 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안 게 몇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안 하던 헬스를 오늘도 하고 왔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헬스에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한두 번 빠지면 저의 안부를 너무 궁금해 하세요. 무슨 일 있었냐, 어디 아팠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이게 제가 헬스를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빠지는 거를 어르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매일 오는데 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스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몸무게는 안 빠져요 거의. 그런데 이 몸이 단단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운동이 좋은 거고, 건강검진 하실 때 보면 매주 4, 5일 이상 땀을 흘릴 정도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매일 헬스에 가서 러닝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하면 땀이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고 매주 하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잘 주무시나요? 낮잠 조금씩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 세네카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서 있지 말고, 누울 수 있을 때 앉아 있지 말라. 이 뜻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는 최대의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사무실에서 점심을 빨리 먹고 이렇게 10분이나 20분씩 꼭 낮잠을 자요. 의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뒤로 젖힐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젖히고 10분, 20분 이렇게 낮잠 자는 게 너무 피로회복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식후에 바로 이렇게 자면 당 스파이크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식전에 조금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가볍게 걷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의식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좋은 습관을 장착하자 막 이렇게 연습한 지 꽤 됐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에 좋은 습관 하나를 장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 있잖아요. 이 스쿼트를 15개씩 하자,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무실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를 15개씩 꼭 해요. 근데 이것도 또 은근히 효과가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있잖아요. 이런 거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마음관리죠. 여러분 마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 가장 마음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3개의 축은 명상, 기도, 글쓰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는 제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또 명상은 기도가 어찌 보면 명상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이 글쓰기는 또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감사한 거 3개,
행복한 거 3개, 투두리스트 3개. 이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하루하루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어떤 명상의식 같은 거고, 저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 매일매일 그 체크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그걸 체크하면서 읽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듣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마치 벽돌 깨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도 했다, 체크. 또 내일도 했다, 체크. 그래서 일주일마다 형광펜 색을 막 바꿔가면서 칠하는데 정말 벽돌 깨기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배움과 자기개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공부 하시나요? 저희 동료 중에서도 공부를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업무를 통한 공부도 그것도 공부고, 또 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 하는 것도 공부고. 제가 요즘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담심리 쪽이 너무 궁금하고 재밌어서 힘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굴곡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론적으로 또 알게 되니까 제가 저 스스로 치유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 이 유튜브 보시면 이 로고 바뀐 거 인지하셨나요? 제가 요거를 AI를 배워서 제가 직접 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AI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AI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정말 하나 배우면 다음 게 또 생기고, 하나 배우면 다음 게 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성으로 배우고 싶어서 제가 AR 리터러시 과정, 그 지도자 과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사 과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수수료를 내고 제가 속성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AI를 왜 이렇게 속성으로 계속 배우냐면, 이 AI를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의 그 일처리 속도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그 PPT 레포트 발표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박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여러분 PPT로 작성하시나요? 요즘에 감마로 거의 AI로 하면 5분 만에 저희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수 있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AI를 활용하시면서 AI 너무 불완전해, 막 그거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AI는 사실 완벽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사실 그거를 활용하는 유저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주실 수 있으면 결과물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유튜브도 너무 좋은 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제가 예전에는 블로그를 정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블로그도 제가 챗GPT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딱 주면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분 만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제 공부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외에 그 AI로 하면서 제가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 머릿속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AI 시대에 머리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검색토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시간에 10배 이상의 효율성, 10배가 더 넘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0배 정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AI 툴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 약한 부분이 이 재정관리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하나를 결심한 게 있었어요.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딱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면 적금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이 돈을 잘 못 모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 되게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대출 이자를 내면서 또 적금을 든다? 적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절대 높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적금을 그냥 깨버리고 대출을 이렇게 갚아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이 투트랙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제가 어제부로 딱 결심을 했어요. 그냥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고
돈을 제로 상태에서 모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가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아파트 대출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일단은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뭐 투자를 한다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대출을 빨리 갚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거를 싹 정리를 했는데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관계 확장, 커뮤니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힘일 경우는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작정 네트워크를 넓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에서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에 거쳐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지금은 매일 만나면 그 반갑고 감사한 인연들로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한 줄로 쓰면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골든그레이 상담 코칭을 하기 전에 5060 행복지기 그레이라고 썼었잖아요. 저는 그게 저의 그 한 줄 정체성이라고 봐요. 저는 정말 5060 내 또래와 앞으로의 세대들한테 정말 행복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뭐 쉽게 고민도 상담할 수 있고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도 얘기할 수 있고 건강도 얘기할 수 있고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거 너무 정말 퇴직하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북살롱 하고 싶은 정말 꿈이 있어요. 그 북살롱은 단순히 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년 정말 골든 그레이들의 그 컬처를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꾸는 대로 된다고 하니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 놓고 투덜투덜 거릴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선배가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가족들하고 대화를 못 해요. 왜냐면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큰 차이가 나누어지는 거는 이거를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하냐 못하냐 이걸로 인생이 확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다 보면 이 6개 루틴이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재미삼아서 매월 목표를 하나씩 잡아요. 9월에 목표를 잡은 거는 사무실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를 15개 하자. 이거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